여러분 혹시 숙제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이고, 숙제를 낼 때마다 언제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유, 다들 고생하는데 어떡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냅니다. 자, 보니까 어, 학- 교재에서 한 7문제 정도 냈고요. 그다음에 다 교재에서는 R 코드를 조금 실제로 써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재 문제 풀어보시면 진짜로 데이터를 만져보는 감각을 익히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업에서 다룬 행렬 연산들에 대한 감각도 기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론적인 것도 한 5문제 냈습니다. 2문제는 행렬의 성질을 복습하는 거고요. 2문제는 공분선 행렬과 표본 공분선 행렬의 성질을 복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문제는 이제 저희가 3장에서 할 다벨량 정규분포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확인하신 분은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데드라인은 2주 뒤인 9월 29일 오늘 수업 그 정규 수업 시간 전까지 10시 반 PM이 아니죠. AM입니다. 그다음에 한 조에 한 명씩 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시점에서 조편성은 완료가 됐다고 간주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 계획서 처음에 썼을 때 이 수업은 2~3명 한 조 편성이라는 걸 처음부터 계획서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편성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딱 도와드릴 수 있는 선까지는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된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현재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숙제에 관해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매트릭스가 R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커맨드들을 조금 복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끝날 무렵에 아니 이건 뭐야? SVD는 뭐고 아이겐밸류는 뭐고 QR 뭐야? 얘네들 이렇게 쳐보기만 하고 대충 뜻은 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었죠. 다별량 자료 분석을 잘 통합된 세계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가 주구장창 자료 행렬로 쓰고 있는 녀석의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본 공분선 행렬의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한국어로는 고유값 분해죠. 자료 행렬의 특이값 분해, 그다음에 공분선 행렬의 고유값 분해, 이 2개가 밥 먹듯이 나오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2개가 이렇게 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별량 교과서는 행렬 개념을 복습할 때 뒤에 반드시 고유값 분해와 특이값 분해를 갖고 나옵니다. 오늘은 고유값 분해와 특이값 분해를 최대한 익숙해져 보는 걸 목표로 좀 수업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강의 슬라이드 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딴 말하지 않기. 자, 여러분 고유값, 고유 벡터를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선형대수를 배우면은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고 고등학교 때 여러분 행렬 배웠나요? 행렬 안 배워요? 오케이. 제가 행렬을 배우던 시절에는 문제집에서 문제를 만들 게 없어가지고 언제나
요 개념이 교과서엔 등장하지 않지만 늘 문제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행렬 1, 2, 1에 대해서 AV는 뭐 람다 V, 람다는 스칼라인 뭐 람다랑 V를 구하시오 막 이런 문제가 항상 밥 먹듯이 나왔었어요. 아무튼 잠깐만 연습 삼아서 A를 3, 1, 1, 3 뭐 이런 이 정도로 써두고 옆에 슬라이드를 읽어볼게요. 자, P/P 정방행렬 A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2x2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 곱하기 얘는 2x2 행렬과 벡터 곱 2x1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람다는 스칼라입니다. 그 다음에 V 2x1 A만 이렇게 3113으로 주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 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람다랑 V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자, 아무튼 만족하는 람다랑 V가 이렇게 존재하면 가 존재하면 자, 특히 V는 0이 아닙니다. 요 V는 0이 아닌 열벡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V가 0이면은 오른쪽의 해를 너무 오른쪽 등식을 너무 자명하게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V에 0 대입하면 무조건 작업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푼다는 건 좀 자명한 해를 얻는 것보단 좀 쓸모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해는 빼고 쓸모 있는 해만 모아가지고 여기서 요 람다를 고유 값, 그다음에 열 벡터 V를 고유 벡터, 영어로는 아이겐밸류, 아이겐 팩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겐밸류랑 아이겐 벡터는 언제나 쌍으로 움직이는 개념이에요. 아이겐 벡터 하나 있으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밸류가 같이 있는 거고요. 아이겐밸류 하나 있으면 아이겐밸류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엄밀히 말하면은 언제나 하나하나씩 대응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한번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행렬은 다 1차 변환으로 볼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게 상당히 선형대 수학의 기본 철학입니다. 어디 보자. 행렬 A를 그냥 3, 1, 1, 3 요 2x2 숫자들의 모임으로도 보는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를 x를 임의의 그 벡터 x를 3, 1, 1, 3 곱한 x로 보내는 요 뭐라 그러냐 대응 규칙 있죠. x를 3, 1, 1, 3 곱하기 x로 보내는 대응 규칙 자체로 보는 시각. 자, A를 그냥 행렬로 본다는 건 이렇게 본다는 얘기고 행렬 A를 선형 변환으로 본다는 거는 임의의 벡터를 3, 1, 2, 3 곱해주는 이 변환으로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뜬구름을 잡는 것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선형 변환의 시각을 많이 봐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001 그냥 4001인 행렬로 볼 수 있지만 선형 변환의 시각으로 보면은 자 2차원 좌표에서 xy를 4001 xy로 보내요. 4xy로 보낸다는 거죠. xy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x좌표를 가로로 쭉 찢는 거죠. 얘를 보통 뭐라고 하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잠깐만 쏘리 이건가? 잠깐만 자, 이거 부호 틀릴 수 있는데 일단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어떤 행렬을 뭐 세타이나 45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30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x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아이고 코사인 세타 x 이런 식으로 x를 변환시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요 변화는 x라는 이 2차원 위에서의 잠깐만 그 벡터를 세타만큼 회전시킨 벡터로 변환시키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A에 대해서는 그냥 2x2 매트릭스가 아니고 회전 변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1차 변환의 그러니까 요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게요. 저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어떤 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모양을 늘리는 변환을 한다든지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는 변환들은 모두 그거에 대응되는 행렬들이 있어요. 반대로 임의의 n바이의 행렬이 주어지면 그 임의의 n바이의 행렬은 임의의 벡터를 기하학적으로 변환시키는 의미가 하나하나씩 다 있어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꼭지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행렬 A를 그러니까 주어진 행렬을 이 변환으로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하학적으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읽어보죠. 선형 A를 선형 변환으로 볼 때 선형 변환 A에 의한 반환 결과 즉 AV가 자기 자신의 상수배가 되는 영한의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하고 이 상수배 값을 고유 값으로 한다. 지금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유값 분해랑 특이값 분해는 나름대로 또 1차 변환으로서 기하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시면 조금은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꼭지. 자, 행렬에 따라 고유값, 고유 벡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나만 존재하거나 최대 P개까지 존재할 수 있다. 자, 행렬에 따라 고유값, 고유 벡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가 0000이라고 어떨까? 자, 얘는 아니다. 쏘리. 음, 음, 요거는 잠깐만. 이게 분명 다 예제가 하나씩 있는데 지금 딱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어, 그 일단 최대 피계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계가 존재하는 거는 바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3113 이그젬플로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이따가를 위해서 지금 써놓겠습니다. 자, 1111.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A가 주어졌을 때 고유값과 고유벡터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연습 문제 숙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들어두시면은 숙제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테크닉도 많지만 지금 이렇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은 자, 요 지금 요 슬라이드의 1번 수식을 이용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고. 자, 고유값과 고유 벡터 람다랑 v는 요 동그라미 침 관계를 만족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유 벡터의 정의는 0 벡터는 아니죠? 0 벡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좌변에서 우변 넘기면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기면 간편하게 AB 빼기 람다 V는 0 쓸 수 있고 물론 오른쪽의 0은 그냥 0 스칼라 0이 아니고 0 벡터겠죠? 길이 p 바이 1의 0 벡터겠죠? 그 다음에 AV 빼기 람다 V는 단위 행렬을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저는 보통 단위 행렬을 이렇게 P 바이 P 단위 행렬은 P 바이 P의 단위 행렬은 제가 아이덴티티 그다음 P 해가지고 IP라고 쓰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 노테이션대로라고 하면은 A 빼기 람다 IP는 V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거는 0벡터가 아닌 녀석을 오른쪽 왼쪽에 곱했을 때 곱해서 0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자,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A-람다 IP에 이거 한번 생각해봐요. V는 0벡터가 아니에요. 근데 A 빼기 람다 IP가 역행렬이 존재해. 그러면은 V가 0이 아닌 게 가능할까요? 네. 모순되죠? 만약에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은 양쪽에 얘 인버스를 곱하면은 V는 0 되는데 V는 0벡터 아니라면서요. 모순되죠? 그러니까 A 빼기 람다 IP가 인버터블하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방금 설명한 그 두 번째 꼭지에 시작되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고유 벡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 어, 인버터블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인버터블하지 않다의 필요 청구 조건은 A 빼기 람다 IP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인 건 이겁니다. 람다 V가 A의 고유치, 고유 벡터면 자면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P는 0이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고유 벡터는 모르겠지만 일단 고유 값은 구할 수 있죠. 람다에 대한 다항식이 되니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는 일단 람다에 대한 그 특성 방정식, 영어로는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요. 한번 풀어보죠. 자, 아까 A가 3113이었나요? 자,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P면 어떻게 돼요? 3 빼기 람다 1, 3 빼기 람다 되나요? 자, 는 0을 푼다고 하니까 이게 는 0이면 아이고 이거를 푸는 게 되고 인수분해하면은 3 빼기 람다의 제곱 빼기 1은 0이니까 자, 람다 제곱 빼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람다, 6람다인가요? 더하기 8, 더하기 9, 빼기 1, 더하기 8은 0 되나요? 자, 이게 근 있나요? 람다 빼기 4인가? 따라서 람다는 2 또는 람다는 4.
그러니까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 녀석은 2 또는 4입니다. 그래서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고유값, 첫 번째 고유값 고유 벡터, 두 번째 고유값 고유 벡터에서 하나는 4가 나왔고 하나는 2가 나왔습니다. 관례상 그 실수에서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크기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하고요. 이 생김새를 보아하니까 항상 고유값은 누군가의 해로 주어지죠. 방정식의 해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사실은 A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이면, 즉 A가 A 트랜스포즈와 같으면 고유값은 늘 언제나 실수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3113을 했기 때문에 대칭 행렬이죠. A랑 A 트랜스포즈가 같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실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칭 행렬이 아니면은 복소수의 고유값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고유값은 늘 요 녀석을 만족시키는데, 자, 얘가 다항식이고 이 다항식의 차수는 많아봐야 몇 차입니까? P by P 매트릭스면은 P차 다항식 될 거거든요. 근데 또 수학에서 잘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P차 다항식은 해가 아무리 많아봤자 P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고유값은 아무리 많아봤자 최대 P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고유값만 구했고 고유 벡터 아직 안 구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고유 벡터 구해봅시다. 고유 벡터는 고유 값에 대응됩니다. 일단 람다는 4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정의로 돌아가야겠죠. 3113V는 어디 보자. 4V 풀어야 됩니다. 4V인 0 벡터가 아닌 V,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면은 빼보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은 4V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4004V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4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곱하기 V니까. 아무튼 그래서 요 방정식과 동치인 녀석은 양변의 4004를 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아이고 쏘리 1, V는 0인 0벡터가 아닌 V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갑자기 잠깐 꼬이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람다를 어떻게 찾았어요? 이 녀석 디터미넌트가 안 존재하게 하는 람다로 찾았기 때문에 얘는 역행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이 녀석을 만족시키는 0이 아닌 V는 무수히 많겠구나. 그러니까 사실 고유 벡터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그것 중에 그냥 하나를 잡아와서 그냥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옛날에 또 고등학교로 돌아가서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그냥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답하는 게 아니라 해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고서 그 해를 다 서술해 준 거 기억해요? 매개변수 T 이용해가지고. 자,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그 해 중에 하나 잡아오면 돼요. 잠깐만 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일단은 얘를 V를 V1, V2라고 쓰죠. 어디 보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V1 더하기 V2는 제로, V1 빼기 V2는 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위식이랑 아래식이랑 아예 같죠.
자, 그래서 요 시스템, 요 방정식과 동치인 녀석은 그냥 v1 마이너스 v1 빼기 v 더하기 v2는 0이죠. 즉 v2는 v1 관계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v2는 v1 관계를 만족시키는 녀석은 그냥 v는 t, t, t는 임의의 실수. 요 t, t기만 하면 위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죠. 자, 그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와요. 저는 요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와서 하필이면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아무거나 하나 잡아왔을 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했을까요? 아, 정확합니다. 아무거나 잡아와도 될 때는 내가 다음에 다루기 편한 걸 잡아오면 되거든요. 근데 잡아올 때 보통 길이가 1인 걸 잡아오면 편합니다. 여기 얘기 나오죠. 특성 방정식이라 불리는 식을 우리가 지금 예제로 구했고요. 그다음에 고유 벡터는 구해진 고유값을 다시 여기 요 식에 대입해 가지고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유일하지 않고요. 그래서 보통 크기를 1로 정교한 단위 벡터를 고유 벡터로 사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마이너스 루트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은 안 되냐? 됩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뭐 람다는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제가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거의 한 몇천 명, 저는 수학과가 아니므로 잘 모르지만 그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만으로 뭐 아이겐밸류랑 아이겐벡터를 계산하는 컴퓨터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들,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 이거를 이용한 뭐 통계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썰을 풀자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그냥 저희 수준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그것만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성질들. 자, 팩트. 기본적으로 고유값, 고유벡터는 일반적인 P by P 매트릭스, 대칭 아니어도 무조건 정의할 수 있지만 특히 A가 A 트랜스포즈 E면 이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A의 고유값들은 모두 실수. 존재하면 모두 실수이고요. 리얼 넘버. 그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좌측에서 보시는 겁니다.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 자, 대응하는 교 벡터들은 모두 직교. 자, 간단하게 뭐 컴퓨터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손으로 조금 같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고유값이 하필이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고유값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뭐 하필이면 이런 식을 풀어서 람다가 2 또는 람다가 4인 그 고유 값들이 나왔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C라는 행렬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가지고 와봐요. 1, 0, 0, 1 이렇게. 그러면은 자, 디터미넌트 C 빼기 람다 곱하기 I2와 즉 1 빼기 람다 0, 0, 1 빼기 람다 디터미넌트는 0 푸시면 어떻게 됩니까? 람다 빼기 1의 제곱은 0 되죠? 그러니까 두 실근이긴 한데 두 실근이 같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1001에 대해서는 고유값은 1, 그다음에 다만 1이 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길게 말하면 또 길게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1에 대응하는 이 중근이면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잠깐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유값이 다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고유값에 대응하는 솔루션이 혹시 선형태수 배우신 분 이거 디멘전 몇입니까? 이 공간 1차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리얼 라인에서 그냥 이 P천 유클리드 항공에서 1차원만 차지하는 녀석이라서 이 녀석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일자리 벡터를 딱 하나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만약에 고유값이 중근이거나 아니면 P by P 매트릭스면 3중근, 4중근 얼마였는지 가능하죠. 그 3중근, 4중근에 대응하는 요 A 빼기 람다 IP V는 0을 풀면은 이 V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중근의 개수에 같이 올라가는 차원의 공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고유값 1에 대응하는 게 지금 중근이죠. 그러면은 여기 V가 사는 공간을 나중에 보시면은 전체 유클리드 공간에서 아까처럼 1차원 공간이 아니고 2차원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을 서술할 수 있는 고유 벡터는 자, 하나, 둘 직교하는 걸 2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너무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잠깐 저희가 이 얘기까지는 뭐 너무 투머치하게 나간 걸로 하고 그냥 일단 이 정도만 기억하도록 합시다. 무조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끼리는 일단 직교한다는 것까지는 그냥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얘를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잠깐만. 화면 공유를 바꾸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보여요? 네. 그 강의 노트에 있는 코드를 한번 가지고 와보죠. A는 매트릭스 33 바이로는 true 3x3 매트릭스를 여기 맨 처음 아규먼트에 삽입하는 벡터를
행으로 쫙쫙쫙 나열해서 만들라는 뜻이죠. C 1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11 아이고 1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8 아이고 자, A 생김새 한번 보시죠. 대칭 행렬인가요? 아, 아이고. 이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그 영어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죠. 아이겐 A 함수 쓰시면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 이따 얘기 나올 거고요. 여기 값 보시면은 요 리스트를 리턴하는데 너무 직관적이죠. 밸류 나오고 벡터 나오네요. 그렇죠?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 나오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눌러보죠. 리스트 나온다니까 리절트를 받고 그다음에 리절트 그냥 치면은 이렇게 원소 2개짜리 리스트 나오는데 딱 보니까 뭡니까? 네, 행렬 A의 고유값인 것 같죠? 행렬의 고유값 얘는 지금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실수 나오고요. 그다음에 16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여기 첫 번째 열 벡터입니다. 그다음에 9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두 번째 열 벡터고요. 그다음에 7에 대응하는 벡터가 세 번째 열 벡터, 세 번째 열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왜 갖고 왔느냐? 우리가 팩트를 하나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B는 대칭 행렬 아닌 거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비대각 원소를 하나만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대각 대칭 행렬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이겐밸류들이 실수라는 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실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이겐 B. 아이고 실수 나오네. 자, 뭐 내가 아무렇게나 만들어 볼 수 있지. B는 AD 더하기 BC. 오케이. 1 마이너스 1, 1, 0으로 시죠.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0 마이너스 1, 1, 0이죠. 그러면은 디터미넌트 A, B 빼기 람다 I 풀면은 람다 제곱 더하기 1은 0 되기 때문에 해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오겠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아마 다른 디컴포지션을 쓴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는 제가 그, 어, 오케이. 음, 음.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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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약간 이거를 풀스를 한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음,
보통 아이겐밸류가 쓰이는 맥락은 요 100이라는 요 행렬이 이게 자기 주전공 분야가 나오면은 사람이 꼭 좀 너무 과하게 설명충이라고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누고 싶어하는 본능 같은 게 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필요한 것보다 투머치하게 말하게 되는 성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이번 수업에서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제 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 행렬이 얘인데 잠깐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짐작한 거는 보통 알겐밸류 디컴포지션에 쓰이는 맥락은 이 들어오는 인풋 매트릭스 자체가 시메트릭일 때 훨씬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메트릭이 아닌 경우에도 아이겐밸류를 정의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를 쓸 맥락이 많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만약에 여기가 시메트릭이 안 들어오면은 새로운 행렬 C를 B랑 B 트랜스포즈의 평균으로 하면 즉 대각 이렇게 대응되는 성분들끼리 더해서 평균 내면은 시메트릭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메트릭으로 만들어진 C를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한 거 아닌가 지금 제가 예상을 하고 지금 이 시메트릭이라는 아규먼트를 한번 조작을 해본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냥 오타를 낸 거더라고요. 0 마이너스 1, 0은 이렇게 쳐야 되죠? 자, 한번 해보면 아이고 복소수가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메트릭을 true로 하면 시메트라이즈를 했을까? 한 것 같죠? 시메트릭을 true로 하면은 매트릭스가 시메트릭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는 그냥 하삼각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한다고 합니다. 즉 제가 0, 1, 0으로 했을 때 이거를 그냥 지가 알아서 뭐 B 더하기 B 트랜스포즈 나누기 2를 한 게 아니고 여기 하삼각 부분 취해서 0, 1, 0을 이쪽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1 이렇게 만든 녀석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했네요. 우리의 본 작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대칭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 성질들을 예제를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었죠. 잠깐 B를 잠깐 잊어버리고 자, 일단 첫 번째 성질 실수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싶은 거 고유 벡터들끼리 직교하느냐. 벡터들끼리 직교하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내적해서 0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P라는 매트릭스를 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결과에서 벡터스를 가지고 와요. 네. A. 쏘리. 네.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로우 트라이앵글을 어퍼로 이렇게 복사해 줬군요. 죄송합니다. 레스. 강의 노트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나요, 이제? 아니네. 여기가 2로 바꿔야 되는군요. 그쵸?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강의 노트대로 17, 87 나오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 간단하게 서로 다른 고유 벡터들끼리 직교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 열이랑 두 번째 열 가지고 와서 두 번째 열이랑 세 번째 열 가지고 와서
세 번째 열이랑 첫 번째 열 가지고 와서 셋을 어떻게 해보면 돼요? 내적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좌우측이 모두 열 벡터니까 내적하려면은 왼쪽에 있는 녀석을 트랜스포즈 전치한 다음에 좌우 행렬곱 해도 되고 무슨 일이죠? 잠깐만. 됐다. 이전 결과를 갖고 있었군요. 자, 컴퓨터는 계산 결과가 10의 마이너스 8승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은 0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실수를 그 4바이트나 아니면 8바이트의 메모리 안에 저장하기 위해서 컴퓨터만의 실수 표현을 갖고 그 실수들끼리 연산을 했을 때 exactly가 이론적으로는 exactly 0이지만 실제 메모리 상에서는 exactly 0이 아닐 수 있어요. 또 그 그래서 설계상 그 정확한 그 바운더리는 모르겠는데 R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들을 더블 프리시전, 즉 8바이트로 처리를 하고 8바이트 상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하면 이제 0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얘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열벡터들끼리 내적을 꼭 이렇게 하실 필요 없죠. 성분들끼리 그냥 곱하신 다음에 그 녀석을 썸 하셔도 똑같이 그 내적의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자, 똑같이 뭐 셋 다 0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줄 치기 귀찮죠? 한 번에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벡터 3개의 내적을 쫙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자, 이게 어차피 뭐 해도 상관없는데 아래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나왔죠? 이게 그 다이어고널은 다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프 다이어고널은 시메트릭인데 전부 0 나왔죠. 뭐가 나온 걸까요? 요거는 이번엔 설명충 모드 아니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그 행렬을 벡터들의 모임으로 뜯어가지고 그 블록 단위로 행렬 연산하는 거는 이번 수업에서 계속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이 설명을 반드시 이번에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P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자, 고유 벡터로 쓸 수 있는 3x1, 3x1, 3x1 이렇게 제가 지금 뜯어서 봐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P 트랜스포즈 P라고 하면은 뭘 계산한 걸까요? 자, V1 트랜스포즈 촥, V2 트랜스포즈 촥, V3 트랜스포즈 촥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V1, V2, V3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행렬 곱은 원래 성분들끼리의 곱들을 이렇게 더한 것으로 정의가 되긴 하지만 약간 트릭이긴 한데 이렇게 행렬을 좀 블락들로 나타냈을 때 각 블락들끼리의 행렬 연산이 잘 정의되기만 하면은 블락 연산도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렬 곱의 정의처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두 번 시간 지난주쯤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해보죠. 그냥 쉐입을 다 있고
이로 할까? 잠깐만. 이렇게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3 by 1, 1 by 3라고 대충 생각을 하고 행렬 곱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V1 트랜스포즈 V1, V1 트랜스포즈 V2, V1 트랜스포즈 V3, V2 트랜스포즈 V2, V2 트랜스포즈 V3, 뭐 V3 트랜스포즈 V3. 그다음에 여기는 시메트릭하게 같은 부분. 요 부분 요얘를 요렇게 P 트랜스포즈 P를 오른쪽 위처럼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P 트랜스포즈 P라는 거는 그 P 트랜스포즈 P의 결과는 뭡니까? 그다음에 얘네들 각각의 쉐입은 다 원 바이 원 스칼라죠?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각 열 벡터들끼리 내적한 결과가 예쁘게 각각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적한 결과가 예쁘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오프 다이어고널 바깥의 텀이 0 나오는 거는 왜 그래요? 고유 벡터들끼리 다 직교하니까 0 나온 거고, 그다음에 여기 다이어고널이 1인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 하는 함수를 처음에 짰을 때 이 함수 자체가 그냥 그 수학 소사이어티의 그 룰에 따라서 고유 벡터는 크기가 1이 되도록 주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패키지의 특성상 제가 행렬 B로 갖고 온 녀석은 아이겐밸류가 2개가 모두 1인 녀석입니다. 아이겐밸류 2개가 모두 1인 녀석인데 그 녀석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그 아이겐밸류를 계산하는 패키지들은 아이겐벡터 매트리스 갖고 오면 P2 하시면은 또 고유값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잘 그 아이겐벡터를 잘 뽑아와서 그 고유 벡터들끼리는 다 직교가 되도록 보통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자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 이었어 참가자 공동 리스트. 앞으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려냐면 노트로 돌아옵니다. 사실 요 서로 다른 고유값이라는 말에 너무 크게 이렇게 의미를 두시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어진 들어가는 행렬의 대칭 행렬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유 벡터들은 다 서로 직교하도록 다 계산이 나옵니다. 쏘리. 됐다. 죄송합니다. 이제 보여요? 오케이. 강의 노트 돌아와서 여기 엄격하게 말하면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서로 직교한다. 이게 가장 트루긴 하지만
사실 요거를 살짝 서로 다른 고유값을 좀 빼도 어 빼도 사실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11조까지 얘기한 겁니다. 고유 벡터들에 대해서 얘네들끼리 직교하는지 여부를 확인했고요. 자, 다음 질문. 여러분, 아까 고유 벡터랑 아래서 고유 벡터랑 고유값 구해봤더니 고유 벡터를 어떻게 모아놨어요? 행렬의 형태로 모아놨죠. 뭔가 이걸 또 행렬을 어떻게 좀 나타낼 수 있을까? 뭔가 이 고유 벡터를 행렬로 모으면 어떤 좋은 일을, 재미있는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호기심이 좀 생기는 순간인데요.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오늘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교재 2.3.2의 고유값 분해 챕터입니다. 영어로는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아까 행렬 A는 13, 아까 그 이그젬플 다시 갖고 와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3113하고 얘가 고유값이 4랑 2가 있었죠. 그다음에 4에 대응되는 아이겐 벡터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이렇게 있었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람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서로 대칭 행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고유값을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 벡터들은 직교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직교하는 거 크기가 1인 거 하나 잡아오면은 대충 만족하겠구나 예상하실 수 있죠. 물론 이걸 만약에 숙제로 하신다면은 따로 이렇게 그 고유 벡터는 따로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거 가지고 좌측 따라가 볼게요. 행렬 A의 고유값 고유 벡터들을 람다 I, VI라고 할 때, 그래서 람다 1은 4, V1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람다 2는 2, V2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AVI는 람다 I, VI, I는 1부터 P까지 성립하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자, AV1은 람다 V1, AV2는 람다 1 V1, 람다 2 V2. 요 두 식을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법은 또 블락 매트릭스 연산입니다. V1이랑 V2를 이렇게 묶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람다 1 V1이랑 람다 2 V2 묶어요. 자, 위랑 아래가 같은 말 바로 이렇게 같은 말인 게 바로 이렇게 그 인지가 되나요? 자, 이렇게 블락 매트리스 오퍼레이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2x2, 얘는 2x1, 2x1이니까 좌측은 AV1, AV2로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AV1 자체는 2x1, AV2도 2x1. 그래서 여기도 2x1, 2x1이니까 AV1이랑 람다 1 V1 같고 AV2랑 람다 2 V2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건 그러면은 어떻게 해볼 것이냐?
우변을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define. 제가 이렇게 쓰죠. P를 V1, V2 지금 2x2 매트릭스입니다. 아까 알코드 상에서도 저 열벡터를 세로로 모은 걸 제가 P라고 썼었죠? 그 P랑 같은 P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P. 우변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우변을 P 곱하기 뭐시기로 쓰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되죠? 얘는 람다1 00 람다1 곱하기 V1 V2라고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저는 어디 보자. 여기서 여기 표현을 빌려 오겠습니다. 람다 대문자 람다 P라고 쓸 수 있어요. where 람다는 람다1 00 람다2 물론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P by P 대칭 행렬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그 대각 엘리먼트가 람다1 람다2 다다 람다 P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 쏘리. 순서가 뒤집혔어요. 예. 좌측에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붙으면 안 되고 우측에 붙어야 되죠. 람다1 00 람다2 죄송합니다. 그래야 이 블락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잘 정의가 되죠. 이래야 이렇게 해야 여기가 그러니까 2x1, 2x1 여기는 람다1 00 람다2는 모두 1x1 스칼라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계산한 결과가 여기 오고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오고 자, 그래서 다시 쓰면은 AP는 람다 P가 아니고 P 람다가 되겠군요. P랑 람다를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잠깐만 의식의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하면은 두 개를 이게 P랑 람다랑 매트릭스를 디파인 하면은 위에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신 수식을 요런 AP는 P 람다라는 녀석으로 이쁘게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어디 갔어? 이거 A는 자 P가 인버터블 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왠지 넘겨보고 싶죠? 다 넘겨보고 싶은데 넘길 수 있을까요? P는 인버터블 할까요? 언제나? P는 인버터블 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뭐요? P 트랜스포즈 P 인버터블 하다는 했잖아요. 아까 알로 뜨렸을 때. 왜 그랬죠? 고유 벡터들은 각자 크기 1. 그다음에 고유 벡터들끼리 전부 직교. 그러니까 다이어고널은 1. 그러니까 P 트랜스포즈 P의 다이어고널은 1. 오프 다이어고널은 전부 제로. 즉, 둘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이게 뭡니까? P가 인버터블하다는 뜻이고 심지어 P 인버스가 P 트랜스포즈라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음, 예.
일반적으로는 A는 AP 인버스로 쓸 수 있기는 한데 특별히 A가 시메트릭이면은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전부 직교하는 것까지 true이기 때문에 P 인버스가 하필이면 트랜스포즈인 것까지 나와줘서 A는 P 람다 P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를 다시 잘 보니까 임의의 대칭 행렬을 우변처럼 쓰는 거는 나한테 엄청난 그 뭐라 그러냐 자유도와 그다음에 강력한 도구들을 줘요.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칭 행렬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른쪽에 P 람다 P 트랜스포즈는 되게 좋은 애들이에요. 람다 뭡니까? 대각행렬. 여러분 대각행렬은 컴퓨터 연산에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손 연산에서도 되게 다루기 편하죠. 자, 그다음에 P는 어떤 녀석입니까? 심지어 P랑 좌우측이 트랜스포즈인데 좌우측이 서로 곱해가지고 아이덴티티가 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제곱 같은 거 하려고 그런다. 그냥 A 제곱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A를 P 람다 P 트랜스포즈로 쓰면 P 람다 P 트랜스포즈 P 람다 P 트랜스포즈 되니까 어이구 P 람다 P 트랜스포즈 P 람다 P 트랜스포즈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중간에가 날아가요. 날아간 다음에 심지어 람다는 대각행렬이죠. 대각행렬 두 개 곱하면 뭡니까? 그냥 다이어고널끼리 제곱하는 거잖아요. P 람다 제곱 P 트랜스포즈인데 람다 제곱도 일반적인 행렬 곱이 아니라 그냥 다이어고널끼리 그 엘리먼트 와이즈 프로덕트 한 거. 그래서 요 아이겐밸리티 컴포지션이 우리가 아이겐밸리티 컴포지션 대상 행렬을 조작하는 데 상당한 편의성을 좀 제공해 줍니다. 아, 음, 음, 요거를 일반적인 스테이트먼트로 잠깐만 정리를 음, 하겠습니다. 제가 가이노트의 순서랑 약간 좀 뒤집어서 했네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까? 음, 한번 정리합시다. 자, 정리. A가 그냥 정방행렬이면 A는 P 람다 P 인버스 꼴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대각행렬. 심지어 뭡니까? 그냥 대각행렬도 아니고 아이겐밸류들의 대각행렬. 그다음에 아이겐밸류들의 그다음에 P는 각각 말은 생략할게요. 각각의 고유값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로 만든 행렬. 어. 어. 자, J번째 열이 람다의 J번째 대각성분 고유치에 대응하는 말로 쓰면 길어져요. 고유 벡터. 자, 요거로 이루어진 행렬.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떤 걸 뜻하는지는 전달이 아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벡터, 어떤 행렬에서 제2번째 열은 제2번째 고유값을 대응하는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R에서 아이겐 때렸을 때 벡터스라고 나온 거는 요 P를 나오게 해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겐 벡터 이 매트릭스 가지고 요 P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실 때는 그냥 P를 편하게 그냥 고유 벡터 행렬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정렬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이론을 보니까 이 행렬 람다 있죠. 아이겐밸류의 대각행렬. 아이겐밸류의 순서에 상관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죠. 만약에 아이겐밸류가 4이었어. 그러면은 람다 자리에 4이 쓰고 P 자리에 4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2에 해당한 아이겐벡터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람다를 2, 4로 만든 다음에 P 자리에는 첫 번째 열의 2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그다음에 4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 두 번째 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사람들끼리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막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통신이 가능하면은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이게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닌데 사람들이 좀 우리 좀 양식을 통일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R 화면 다시 보시면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의 결과로 늘 아이겐밸류를 어떻게 정렬했어요? 보시면 큰 순서대로 정렬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단 람다를 다이어고널 람다 1부터 람다 P라고 할 때 람다 1과 람다 P의 순서를 이렇게 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정방행렬에서의 이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랑 특별히 A가 대칭 행렬인 경우에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더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자, A가 위에 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A가 대칭 행렬이면은 특히 대칭 행렬은 정방 행렬의 특수한 경우니까요. 특히 A가 대칭 행렬이면은 A는 P, A, P 인버스가 아니고 더 업그레이드 돼서 A, P, A, P 트랜스포즈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그 람다와 P의 정의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성질이 보장이 돼요? 위에 더해요. P 트랜스포즈 P는 아이덴티티도 성립한다. 자, P 트랜스포즈 P는 I 어디서 온 겁니까? 대칭열이면은 아이겐 밸류가 전부 실수가 되고 그다음에 아이겐 벡터들끼리 서로 그 직교한다는 데서 온 거죠. 이게 다 두 개가 대칭 행렬의 성질이라서 이렇게 온 겁니다. 시간이 딱 됐어요. 오늘은
아이겐밸류 복습한 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이겐밸류의 성질, 그다음에 특이값 분해하고 2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에서 코멘트 주시거나 질문 주신 분은 나와서 이름 적고 가세요. 제가 가산점 드리겠습니다.